안녕하세요. 센차 EXT.js 7버전 강의입니다. MVVM 아키텍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앞서 이제 구현했던 스토어를 MVVM 아키텍처에 맞게 배치하고 그걸 가져다 써보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만들었던 MVC 아키텍처에서 그리드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그리드를 가져오고요. 네, 그리드를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름, 이메일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어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겠죠. 그리고 저희가 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경로가 이제 MVVM 앱의 뷰의 메인의 메인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메인하고 보통 동일한 경로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메인 컨트롤러, 메인 모델 이 세 개를 같이 두든지 아니면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두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을 가끔 안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요거 두 개를 이용하거나 요거 세 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어스는 뷰 모델.메인 해서 보통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글로벌 스토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좀 복사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임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스토어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뷰마다 스토어를 이제 별도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퍼스널 인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데이터의 아이템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아이템즈 없이 이렇게 써도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프락시가 메모리일 땐 이거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게 필요하다, 스토어를 여러 개를 두고 싶다 그러면 퍼스널 아래쪽에 이제 스토어 안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스토어는 쉽게 말 그대로 데이터 저장소이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퍼스널 인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퍼스널 인포와 그리드 간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 스토어에서 퍼스널에서 글로벌 스토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바인딩 방식을 씁니다. 보통 뷰에서는 스토어에서 스토어를 직접 여기서 정의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게 바인딩 방식이에요. 이 설명을 약간 좀 드리자면 퍼스널 인포가 되는데 여기다 브레이스릿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어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뷰 모델을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requires에 컴마 찍고요. 이렇게 해서 뷰 메인 모델이 있고요. 컨트롤러가 메인이 있고 여기다가 뷰 모델도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러면 컨트롤러와 뷰 모델이 다 엮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정의가 끝났고 화면에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데이터가 바인딩 돼서 뿌려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또 홍길동을 한번 추가를 해봐야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스토어의 명칭은 퍼스널 인포죠. 그럼 뷰 컨트롤러에서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컨트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this.get view
모델이라고 해서 뷰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얘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 점 안에 있는 스토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토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애드를 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애드 해주면 되고, 예전 소스를 보면 예전 소스에서 복사해서 역시 홍길동을 가져오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죠. 그러면 뷰 모델에 있는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바인딩 되어 있는 그리드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이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홍길동이 추가가 됩니다. 상당히 쉽죠. MVC에 비교하면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인에 그리드에 스토어를 주는데 스토어가 바인딩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바인드, 뷰 모델에 있는 스토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EXT.js 특성상 보통 스토어를 바꾸면서 그리드를 그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토어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리드는 스토어를 보통 따라가고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지, 스토어를 A라는 스토어를 쓰다가 B라는 스토어를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짜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바인드에 스토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뷰 모델에 이제 스토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인포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한 스토어를 끌어다 썼죠. 얘를 이제 실시간으로 추가해 주기 위해서 메인 컨트롤러에서 뷰 모델을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dis.getView 모델을 쓰고 getStore에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썼죠. 또 화면에 있는 거는 dis.lookupReference에 subject2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MVC 아키텍처 또는 일반적인 뷰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MVVM에 쓰는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dis입니다. 보통 이벤트를 뷰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전화번호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었죠. 버튼에 핸들러를 펑크션에서 만약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dis는 버튼이 되죠. dis는 버튼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필드와 텍스트 필드 또는 그리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MVVM 아키텍처는 이 제어를 보통 컨트롤러에서 하게 되는데 컨트롤러는 이 dis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가 di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러부터 뷰에 있는 애를 찾아가야 되고 뷰 모델에 있는 어떤 객체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dis.lookupReference에서 subject1, subject2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고요. dis.getView 모델의 getStore에서 스토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리냐면, 뭐가 다르냐면 코딩의 이제 편리함이에요. 뷰에서는 dis라고 하는 게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is라고 하는 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버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찾아가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엮어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뷰 컨트롤러는 dis라고 하는 게 뷰 컨트롤러고 여기에서 다른 어떤 컴포넌트, 다른 파일, 뷰나 뷰 모델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값을 할당하거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dis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뷰에서도 코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웬만하면 여기서 해주지만 여기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리스너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버튼에 핸들러를 줄 수도 있겠죠. 핸들러를 이렇게 했지만 리스너스 클릭, 그럼 뷰에도 이벤트가 먹긴 먹습니다. 이것도 먹습니다. 다만 MVVM에서는 이렇게 안 쓸 뿐이죠. 다 먹습니다. 뷰는 뷰일 뿐입니다. 예전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여기에서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리드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리드를 어떻게 찾아가지? 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dis.up 또는 dis.next 뭐 이런 형태가 있겠죠. 현재는 레벨이 같기 때문에 dis.next 시블링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레벨이 같으니까요. next 시블링 해서
뭐 그리드다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점 getStore 스토어를 해야 되는데 getStore 해갖고 뭐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드가 차일드로 가거나 페어런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바꾸면서 그러면은 이게 에러가 나겠죠. 지금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넥스트 시블림이 먹었지만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럼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에러는 안 나겠죠. this.up 해갖고 패널을 찾고 그것 점 다운해서 그리드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네.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this라고 하는 게 이거. 근데 뷰 컨트롤러는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에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여기에서 로직만 쓰시면 MVVM 아키텍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스토어를 쓰게 되면 스토어는 뷰하고 바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앞으로 심화 학습을 뷰 컨트롤을 좀 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일단은 화면이 동작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예, 화면이 동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